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비 1조 8천억 미지급 사태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국방비 미지급 사태로 여러분의 퇴직연금이 위험해졌다는 것이죠. 의아하실 겁니다. 국방비 밀린 거랑 내 노후 자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너무 억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대부분 경제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니까요. 하지만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모든 사건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긴밀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이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복잡한 경제, 부의 대역전 시나리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5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근로, 납세, 환경보전, 그리고 국방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이 의무를 다 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성실하게 세금 내고 일하고 나라를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비 1조 8천억 원이 미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핵심 국방 장비인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 전역연금, 난방비, 심지어 국군 장병들이 먹고 있는 피복비와 급식비 600억 원조차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라고 변명했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명백한 신용 위기의 시작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화가 나기도 하시고 덜컥 겁이 나기도 하셨을 겁니다. 설마 나라 곳간이 그 정도로 빈 것인가? 가장 우선순위여야 할 국방비가 밀릴 정도면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걸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할 진짜 공포는 내가 낸 세금이 증발했다는 허탈감, 그리고 국가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서늘한 현실 인식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유동성 위기를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숲을 봐야 합니다. 국방비가 밀린 근본 원인은 현금 흐름의 막힘입니다. 최근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빌렸습니다. 소위 정부판 마이너스 통장으로 일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중요한 건 빌렸다 하는 사실이 아니라 빈도와 타이밍입니다. 불과 석 달 전인 2025년 9월 정부는 이미 14조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부가 14조 원을 당겨 쓴 이후 시장은 이를 국가재정 여력이 바닥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원화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원화가 폭락했고 환율이 1480원까지 급등하며 외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정부의 다급한 현금 조달이 시장에서는 국가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로 읽혔고 이것이 환율 불안으로 직결된 것입니다. 이 환율 급등 사태와 그 이면의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3개월 만에 또다시 5조 원을 빌렸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금이 걷히는 속도보다 돈 쓰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중앙은행의 비상금 없이는 단 석 달도 버티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는 재정관리 실패 신호,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 국채금리 상승 압력을 낳습니다. 즉 국가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꼬여버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유동성 부족이 실물 경제로 전이된 것이 바로 국방비 미지급 사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이모군란이라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떠올립니다. 이모군란은 1882년 이모년에 구식 군인들의 월급이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체불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지급된 쌀은 썩은 쌀이었고 그마저도 모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군인들이 분노하며 무기를 들고 봉기했고 국가의 통제력이 사실상 붕괴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은 청나라, 일본, 러시아 등 열강의 엄청난 내정 간섭을 받으며 국군이 기울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군인들이 2026년에 총을 들고 일어날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군사 쿠데타? 가능성 없습니다. 전쟁? 가능성 없습니다.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영원히 지속될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어떻게든 빚을 내서 메우겠죠. 하지만 제가 굳이 이모운란을 언급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 예산 중에서 가장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성역이어야 할 국방비마저 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빠가 건전지가 없다고 가족과 집을 지키는 대문 도어락 건전지를 뺄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걸 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위기가 아니라 심각한 재정적 위기입니다. 군대에 돈을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있다. 이 팩트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국채도 화폐도 결국 국가의 지급 능력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방비 지급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일까요? 한국 정부 이제 군인 월급 줄 돈도 없나? 내 채권은 상환받을 수 있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자본 유출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국방비 안 준 건 안타깝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일 아니야? 어차피 전쟁도 안 날 거고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불똥은 곧바로 여러분의 계좌로 튈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렇다고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자니 시장 금리가 너무 올라 아무도 한국 국채를 사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정부에게 남은 카드는 무엇일까요? 시장이 안 사주면 강제로 사줄 큰손을 찾으면 됩니다. 바로 400조 원에 달하는 여러분의 퇴직연금입니다.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퇴직연금 기금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금화란 여러분 각자 계좌에 있던 돈을 정부가 만든 거대한 기금으로 모아 직접 굴리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주겠다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그 속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한국 국채를 외면할 때 기금화된 퇴직연금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가장 안정적으로 받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여러분의 노후 자금으로 국가의 빚을 메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기금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복합적이고 절박합니다. 첫째, 추가적인 소방수가 필요합니다. 최근 환율 급등 당시 불을 끈 주역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환해지 비율을 높이며 공격적으로 이미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국민연금은 본인의 할 일조차도 버거워진 상황입니다. 유동성 위기의 파도가 점점 거칠어지는 상황 속 국민연금 하나로는 역부족입니다. 더 큰 자금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퇴직연금이죠. 둘째, 확장 재정을 위한 실탄이 필요하고 지금 즉시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당분간 확장 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한다는 기조는 확고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 고가는 비어있고 세수는 부족합니다. 한국은행 마통도 눈치가 보입니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하려면 정부가 활용 가능한 대규모 유동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4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하여 정부 정책의 가용 자원으로 확보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작년 6월 불거졌던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폐지 논란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당시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비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재정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떤 정책도 약속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퇴직금 일시금 제한 카드는 언제든 다시 검토될 수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감정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는 유동성 위기에 처했고 신뢰는 흔들리고 있으며 시스템 유지를 위해 국민의 노후 자산인 퇴직연금까지 필요로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정부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의 자산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는 이제 국민의 자산을 챙기는 보호자의 역할을 끝냈고 개인은 각자 자신의 자산과 선택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설마의 퇴직금을 못 받겠어 하는 아니라면 안 됩니다. 변화하는 제도에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기민함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재정 위기가 개인의 재정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제도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막막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복잡한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저의 실시간 관점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최고의 인사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 저는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의 이면과 진짜 돈이 되는 생존 전략을 분석하여 확실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저격수 돈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